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명력으로는 2021년 7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갑오월 임자 1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나는 월령 5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5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인 임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일간, 제일 중요한 글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것이고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된다라고 보겠고요. 또 양수가 있다라고 하면 또 음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음에 해당되는 수가 바로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자체, 오행으로는 수라고 하는 것이지만 이 수라고 하는 것을 하나는 양으로 구분하고 하나는 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양수, 음수로 대별되는데, 양수는 임수가 되는 것이고 천간 중에 9번째 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음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되면서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개수가 된다. 뭐 수라고 하는 것은 뭐 계절로는 겨울이 되고 뭐 만물을 생육시키는 어떤 근원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수를 설명할 때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기초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아보시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사주를 볼 때 딱 필요한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것이 사주를 볼 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고요. 양이라고 하는 개념,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양의 개념하고 음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음양하게 되면 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크고 넓고 깊고 높다, 그 다음에 강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양의 개념을 본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담하고 좀 부드럽고 유연하고 높다의 반대가 대조되는 개념이니까 낮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양수라고 하는 것은 좀 크고 넓고 그 다음에 깊은 개념이죠. 크고 넓고 깊은 이런 물은 뭐예요? 바다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물 같은 경우도 뭐 깊을 수는 있지만 강, 호수나 바다에 비할 정도는 아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할 때, 물상에 비유를 할 때는 바다라든가 강호수에 비유를 해서 대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 임수에 대비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작고 아담하고 이러한 개념의 물이죠. 그래서 옹달샘 같은 것에 주로 많이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화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내지는 작은 시냇물 정도 이렇게 개수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라고 해서 우로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경우에 따라서는 개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물의 양이 굉장히 큽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더라도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서 목도 물론 뭐 상황에 따라 자라기도 하지만은 고정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금도 그렇고요. 화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금도 그렇고. 근데 수라고 하는 것은 잔잔하더라도 계속,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찰랑찰랑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특히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고 큰 바다와 강이라든가 이런 거 같기 때문에 계속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그래서 임수의 특징은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또 개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에 컵에 담겨져 있는 물이라든가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작은 물이기 때문에 임수처럼 왕에도 충분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음용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음용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을 음용수라고 하죠. 뭐 사이다 뭐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용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가 핵심이 되냐, 뭐가 중요하냐, 맑고 깨끗해야 된다. 맑고 깨끗함이 개수에게는 가장 핵심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한 표현으로 하게 되면 청징함이다 그래. 맑을 청자,
맑을 징자를 써서 청징함이 개수의 특징, 임수의 특징은 임수는 왕했을 때는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즉 파도가 치고 너울이 치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 쓰나미가 일어서 주변을 모두 몽졸이 망가뜨리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수는 작은 우루수와 같기 때문에 충분한 성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 단 맑고 깨끗함을 개수는 핵심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볼 때 사주의 배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충분한 성질을 제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 같은 데는 댐을 막고 댐을 쌓고, 바다 같은 데는 방파제 같은 걸 쌓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무토로서 제방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호는 하강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호는 하강.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왕하든 개수가 왕하든 만약에 수가 왕하다 그러면 한결같이 뭐가 필요하다? 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임수는 무토가 있어서 무토가 임수를 제방할 때 병화가 있어서 조우도 하지만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어야지만 무토가 임수를 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개수 같은 경우는 무토 기토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를 보게 되면 개수가 매몰이 되죠. 작은 물을 옹달샘을 큰 트럭의 흙으로서 매몰시켜 버리게 되죠. 무토를 보게 되면.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되죠. 탁수, 물이 혼탁해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수 같은데 내지는 집에서 저 수돗물을 틀었는데 오래된 집 같은 데서 오래된 집 수십 년 된 집은 그때 배관 공사를 갖다가 강철 같은 걸로 했거든. 강관이라고 해서 강철로 하는데, 요즘은 강관 같은 걸로 안 하고 PVC 같은 플라스틱 관이라든가 아니면 녹슬지 않는 동을 이용해서 관을 만들기 때문에 흙탕물이 잘 나오지 않지만, 옛날에 30년 된 아파트, 40년 된 아파트는 거기다 강철관으로 배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틀게 되면 오래된 아파트에서 흙탕물이 나옵니다. 흙탕물. 그래서 여러분들 흙탕물 그거 받아서 먹기가 그렇죠. 흙탕물로 사람이 씻기도 굉장히 좋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탁수가 되거나 매몰이 되면 절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무토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단지 개수일간이 왕할 때는 식상으로서 설리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개수일간도 왕하게 되면 사주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것, 재성인 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이제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이면서 큰 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 단 임수일간도 예를 들어서 해자월이라든가 신유월이 태어나게 되면 임수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쓰지만, 예를 들어서 인묘월이라든가 지금같이 4, 5월 내지는 진술, 충미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을 이용해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 어떤 일간이든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일간이 왕할 때는 관석으로서 억제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내지는 비견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요.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약한 것은 도와주고 강한 것은 억제해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억부용신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관성을 쓰지 않고 개수와 마찬가지로 식신상관 내지는 재성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거 이렇게 큰 틀로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름이고요. 그 다음에 화기가 가장 왕성한 화왕절이면서 토왕절도 된다. 이거는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가 모두 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5월에 태어나게 되면 한여름에
기 때문에 재성이 왕한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임수가 월이 되는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재성이 굉장히 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고 해서 재다신약 내지는 뭐 신약재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병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재성이기 때문에 재격이 맞지만은 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칠사를 생하죠. 일간은 약하고 재성과 관성이 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재다신약이라기보다는 제살태왕으로 이렇게 사주의 국세를 보게 됩니다. 제살태왕. 물론 자,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뜻은 재성하고 칠살이 지나치게 많다, 이면에 숨겨져 있는 뜻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무덥고 화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면서,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이르렀을 때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5월에 이르게 되면 수는 여기가 태지가 되죠. 태지. 그래서 수가 약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예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이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너무도 염려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비경겁제보다는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비견, 겁제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임수가 태어났을 때는 일단 인성이라고 하는 경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5월은 화가 왕하기 때문에 수도 약하지만은 금도 세력이 좀 그렇게 크지 못하죠. 그리고 화가 왕하면 왕할수록 경금을 갖다가 화극금해서 경금을 갖다가 약하게 만들고, 약해진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하기는 좀 어렵죠. 생할 때는 내가 좀 건강하고 튼튼하고 힘이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너무 왕해서 억압을 받게 되면 수를 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것은, 뭐 같은 임수가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이때는 개수 정도 하나 있어준다라고 하면, 이 개수는 임수를 직접적으로 돕는다기보다는 이 개수의 역할은 왕한 화를 갖다가 수가 화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수도 메말라서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요. 화가 수에 의해서, 개수에 의해서 약해지게 되면 약해진 화가 금을 억압하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면 금이 살아나게 되면 임수를 다시 생할 수 있는 힘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경금, 경우에 따라서 뭐 신금을 써도 상관없겠지만 뜨거운 5월에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게 좋겠고요. 임수 내지는 개수가 있어서, 이때는 임수보다는 제가 봤을 땐 개수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뜨거운 5월에 열기를 이렇게 화를 갖다가 억제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것이 사주 배합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양수인 임수일간이 화왕절인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월지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월지 자체는 화이지만 이 화는 어떤 화? 음과 양으로 나눴을 때 음화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 입장에서 재성을 본 것이고, 양대 일간은 양이고 재성이 음이기 때문에 얘는 정제가 되겠죠. 정제격,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은 재성인 화가 왕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제격이지만 약한 그런 사주가 됩니다. 만약에 아까 무토 투출됐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약에 오중에 있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이건 정관격이 될 수 있지만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재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약해져 있다. 무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를 지극하게 파극하지만은 임수이기 때문에 기토는 임수를 갖다가 그렇게까지는 파극하지 못하지만은 기토 타김이라고 해서 임수 자체를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임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월령 하나 빼고 다 금수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기토를 보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재다 신약하기 때문에 일간이 약하고 재성인 화가 왕하기 때문에 일면에서는 일간을 도와주는 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화를 억압할 수 있는 비겁겁제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가 자수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양인이라고 하죠. 양인이기 때문에 일간이 약할 때 양인은 나쁘지 않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명리를 공부할 때 양인살이라고 해서 양인살이 있으면은 뭐 나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간목 같은 경우, 간목은 묘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화 그리고 무토는 이거는 오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유가 양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했던 임수는 지금과 같이 자가 양인이 된다. 양인은 양간만 논하는 것이지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 뭐 임자일주는 간여지동에다가 그 다음에 양인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일간이 약할 때 양인살로 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일간이 약하면 일간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월령 자체가 5월인데 일지에서 이렇게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한 것이 됩니다. 반드시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얻어서 충을 구제하는 생시를 얻어야지만 이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뜻을 보면 양양자의 칼날 인자죠. 양의 칼날을 양의 뿔과 같은 것이고, 비유를 하면 이건 맹수와 같은 거예요. 양인은 충하면 매우 좋지 못하다 해서 양인이 충하면 흉사란다 했어요. 흉사죠. 흉사, 아주 안 좋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양인이 있을 때 중화를 잘 이루면 되는데, 이렇게 충이 되거나 양인이 더 왕해지거나 하게 되면 결코 좋지 못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 있습니다. 좌우충이 됐기 때문에 뭐 수가 화를 극해서 불이 꺼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5월은 수보다는 화가 더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뜨거운 열기에서 수가 증발돼서 날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연지는 축토를 받기 때문에 임수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은 축에 뿌리를 둔 식물 밑에 출해서 임수를 생하는 것도 요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역시나 오늘 명식의 특징은 좌우상충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간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간목은 약한 임수 일간의 기운을 수생목으로 해서 기운을 빼고 화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 또한 일간인 임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글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명시의 특징 좌우충이 되는 것이겠고, 생시에서는 반드시 저 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같은 날 충이 되는 날은 좀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좌우충이 오늘 명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입니다. 단점. 그래서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는 생시를 볼 때는 이것이죠. 자, 신축시가 됐을 때, 내지는 이렇게 갑진시가 됐을 때, 무신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충을 해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축이 됐을 때는 이거는 좌우충이 되지 않고 자축합이 된다라고 봐서 좌우충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축합이 되면 토가 되기 때문에 임수가 좀 탁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간목이 있기 때문에 임수가 탁해지는 것을 간목이 좀 제어해 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자축합으로 인해서 좌우충이 구제되는 것은 좋지만 자축합에서 토가 왕해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금이 다시 투출해서 임수를 생주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진시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좌우충의 자진합, 원래는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 수국을 짜게
짜기 때문에 수국을 짜기 때문에 자진수국하게 되면 수국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좌우충이 되지 않습니다. 간목이 있어서 토가 뭐 많아지는 것도 막아줄 수는 있겠죠.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자진 앞에서 일간이 왕해지죠. 왕해진 일간을 목으로 설었죠. 수생목. 그 다음에 다시 화를 생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식신생지하는 그러한 틀로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또 무신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또한 충은 구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자수국해서 일간도 왕해져 있죠. 근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5월의 무토 병화만큼이나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갖게 되겠고 또 축에도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굉장히 왕합니다. 아무리 자진수국해서 임수가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축 5의 뿌리를 둔 무토가 더 왕하지 일간이 더 왕한 건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것은 이거는 간목을 받기 때문에 간목의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뭐예요? 일간도 세력이 있고 칠살도 세력이 있는데 간목으로서 이 무토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거죠. 이거를 식신제살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 식신제살을 할 때 이렇게 신금이 목을 갖다 이렇게 극하면은 좋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경금이었다라고 하면 매우 안 좋았을 것인데 신금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간목을 갖다 그렇게 치명적으로 못 살게 굴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 사주국세는 제가 봤을 때는 틀은 괜찮게 잘 짜여진 틀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병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좌우충은 되지만은 다시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좌우충이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수도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임수의 뿌리가 약해지는 상태에서 다시 화를 얻게 되면은 염려해지죠. 뜨거워지기 때문에 수가 고갈될 수 있다. 신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그런 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경술시 같은 경우에도 지지로 술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제가 봤을 때는 경솔이 아니라 경술이죠. 이렇게 경술시가 되면은 이것도 좌우충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충이 되죠. 이 충이 되기 때문에 사주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시제 술토를 봐서 사주가 좀 건조해지는데 그래도 경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좌우충의 사주가 좀 매우 편고해져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술시도 그닥 좋은 생시로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가 좋으냐 나쁘냐를 놓고 보기 이전에 좌우충으로 인해서 사주가 흠결이 난 상태에서 생시가 좋다 나쁘다는 단지 좌우충을 구제하느냐 구제를 못하느냐 이 정도 선에서 좋은 생시를 생각할 뿐이지 그 생시를 얻는다고 해서 이 사주가 좋아지느냐 그거는 결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무신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축년 가부월도 한 2, 3일 정도 더 하게 되면 마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서절이 되면서 가부월에서 을미월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 가끔 올해는 비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 뜨겁고 무덥고 한 날씨 건강 잃지 않으시고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